시간은 5시 40분인데 놀랍게도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늦잠이에요. 실제로 지금 새벽 기도회도 이미 시작됐고 아무튼 하지만 뭐 역시 최선을 다해야죠. 하루 시작. 제가 재밌는 성경 구절 알려드릴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근데 오늘 딱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제가 3시 40분에 일어났거든요. 3시 40분에 일어났는데 뭔가 원래 제가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은 3시 55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야지 하고 시계에 15분을 맞춰놨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아마 뭐 운동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도 놓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일정 약간씩 밀린 날에는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일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젠 일상 시작. 헐, 대박 사건. 밖에 눈 와요. 오늘은 프로젝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된지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위기는 기본적으로 교육혁신 단체예요. 우리나라 이 세상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인데 지금 뭐 하고 있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는 다음 기회에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왜 이 단체가 시작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저를 구성하는 정말 큰 요소이거든요. 좀 친해지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제가 영어를 좀 잘했는데 그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의 철학이 좀 약간 웃겼던 게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면은 영어를 더 이상 배우는 것보다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정말 영어를 즐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영문학 같은 걸 공부한다라든가 뭐 토론한다 이런 거 했는데 영문학 이게 제가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저에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상징, 비유, 직유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낸 퍼즐 제가 스스로 찾아내면서 아 작가가 이런 뜻을 숨겨놨네?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작가랑 소통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영문학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문학이 좋은 거잖아요. 문학 자체가 즐거운 건데 그래서 당연히 궁금해졌죠. 국문학은 어떨까? 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네요. 그래서 국어 수업을 좀 더 유심히 들어봤죠. 근데 완전 문학 작품을 죽여놓은 거예요. 원래 자기가 뜻을 파헤쳐서 삶 속에 적용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거운 건데 문학에 무슨 그런 게 답이 다 정해져 있고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처음 생각했죠. 뭔가 이건 이상하다. 진정한 배움은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하지만 전 범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학원을 갔습니다. 국어 학원. 여기가 제가 그 수업 들었던 교실이에요. 네, 갔는데 거기서 비문학 지문을 하나 다뤘어요. 인쇄해올게요. 바로 이 비문학 지문입니다. 살짝 읽어드릴게요. 위기지학이란 이른바 15세기 초기 살림과 기묘살림이 소학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부 태도를 가리킨다. 원래 이 말은 위인지학과 함께 논어의 한문편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시작부터 어렵죠. 근데 전 이 비문학 지문이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막 읽을수록 갑자기 세상이 하얘지는 느낌? 너무 아름다워서 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위기지학은 참된 나답을 밝히기 위한 공부, 자기 성숙을 위한 공부이고 그것의 반대말이 위인지학이거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 남의 인정을 추구하는 공부. 뭐 쉽게 생각해서 시험 공부 이런 거죠. 시험이 남에게 보여주는 수단이니까. 근데 이제 공자가 그걸 위인지학을 하는 게 아니라 위기지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문학을 그렇게 재미없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정말 자기 성숙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질이 사라진 그런 공부가 일어났었구나. 그때 약간 유레카 같은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면 이 나의 생각과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조합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도 영상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까먹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친구 아빠가 세바시라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회에 연설로 초청이 됐는데 제주도에서 그걸 컨퍼런스 형식으로 연다면서 친구 한 명 데려오라고 해서 절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갔는데 참가자한테 90초 동안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네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해가지고 나 뭐 말해볼까? 뭐 말하지? 나 다큐멘터리 만들기로 했었는데 해서 나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들려드릴게요. 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은 하지만 물론 높은 학구열과 같은 특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본질이었던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자라는 것과는 괴리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가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 학생의 주체성과 그리고 진정성이 상실된 것 아닐까요? 근데 이 얘기가 공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되게 유력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도와주신다니 이런 분이, 이러면서 시작이 됐죠. 물론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시작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얘기 드리는 걸로. 빠이. 맛있는데? 아 진짜? 대박.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개 맛있어. 퇴근. 이제 교회 가요. 오늘 형이랑 얘기하면서 책 한 권을 지금 오늘 교회 끝나고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